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고 그림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원불교 만난 기쁨으로 일생을 보훈하며 살아오셨고 한 폭의 그림을 통해 신심과 수행의 면면을 표현하면서 깨달음을 키워가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미술 작품으로 교법을 전하고 있는 장성교당 호산 김은교 교도 초대했습니다. 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호사님 오늘 멀리 장성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오셨습니다. 요즘 장성하면 또 멋진 풍경들이 그려질 텐데요. 우리 장성 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자랑을 좀 해주실까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때의 그 할아버지들께서 조선 초에 서울에서 그 장성으로 낙향을 하셔서 거기다 터를 잡고 예. 이렇게 저희 직계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거기에서 한 600년, 700년을 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는 외지에 나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학업을 마치고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런 그 윗대 할아버지들이 저 산소들이 있는 예. 장성 고향에 다시 작업실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서 저 기거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 기차를 타고 그 서울을 올라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아름답더라고요. 그 실록들이 이제 벚꽃이 치고 그 산에 진달래도 치고 실록이 정말 아름답게 네. 이렇게 그 푸르러 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아름다운 것을 새삼 느끼고 그랬습니다. 네, 특히 장성하면 또 정말 멋진 나무, 우리에게 또 산소를 주는 그런 멋진 나무들이 있죠. 예, 그 장성 충령산이라는 산에 그 춘원 임종국 선생이 그 오랜 동안 거기에 나무를 심으셔서 지금은 그 나무가 큰 보물 같은 자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숲과 편백숲들을 찾고 예. 또 그 숲과 자연이 어우러진 이런 그 아마 전국에서 가장 큰 그런 편백숲이 예.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걷고 또 거기를 즐기고 하고 있는 곳이 장성에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 이제 호사님 작업실까지 마련하고 고향에서 그렇게 멋지게 그림을 그리고 또 신앙과 수행을 하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속담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다는 그런 그 속담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처럼 정말로 그 제가 살고 있는 그곳이 온 우주의 중심 같은 또 그러면서 새록새록 그 주변 풍광들이 이 사철을 두고 변해가는 모습들이 무척 아름다워서 네. 그 속에서 그 어떤 진리들이나 또 철학들이나 아름다움들을 전부 다 느끼고 만끽을 하고 살고 네. 있습니다. 네. 호사님의 그 작업실을 찾아오는 또 손님들과의 특별한 교화 이야기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호사님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신앙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네, 원불교와 또 특별한 인연 맺게 되셨어요? 어릴 때는 그 모두들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선조 어른들의 그 어떤 학문이나 사상들 그 장성이 하서 김인육 선생이 계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에 대한 학문이나 또 철학들을 익히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그래서 그 유교에 뭐 가까웠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 네. 권유로 성당을 열심히 다니게 됐어서 그 성당을 다니다가 그 대학을 들어와 가지고 뭔가 그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강론이랄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조금 그 가슴이 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을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학개설 시간에 원불교의 학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당 입장에서는 냉담 신자가 됐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 신앙이 없이 지내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를 원광대학교, 예. 원불교 교립대학인 원광대학교를 다니셨고, 그러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불교와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원광대학의 그 규산 지금은 열반하셨는데 권도원 교무님이 네.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와서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무심결에 가르쳐 드렸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서 보니까 비닐 카바에 들어있는 요만한 원불교 신도라고 교도증을 갖다가 줘요. 그래서 예. 그때는 속으로 참 양반 이상하기도 하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처음 우리 원불교의 어떤 그 진리의 씨앗이 네. 이 가슴 속에 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비닐 카바에 들어있는 지금도 첫 보관하고 번째 계세요. 교도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원광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교편 생활을 조금 하다가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죠. 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1981년도에 유학을 했는데 유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오사카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원광대학 손님들이나 우리 원불교 교단 손님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하시고 그 일본에 오시면은 저한테 네. 연락을 하시고 예. 또 큰 어른들까지도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네. 저희 집에도 오시고 그래서 그 의외로 거기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교단의 큰 어른들을 전부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한테는 아주 네. 이 정말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네.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원불교 교도로 꾸준히 생활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입교 정도만 하고 유학을 갔는데 사실 그 당시는 우리가 이제 해외 교화도 뭐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고 특히 일본 교화는 참 어려운 시기였다고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이렇게 유학하고 계신 그 유일한 입교한 청년 교도를 찾아가는 우리 스승님들의 심경이 아마 이분이 앞으로 뭐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런 또 희망도 있었을 거고 좀 많은 어른들과 인연을 맺는 기회가 됐겠네요. 그때에 그 오사카에 우리 지금 열반하셨는데 장봉은 교우님이 예. 그 오사카 교당이랄 것도 없이 이제 그 조그마한 그 집을 하나를 빌려가지고 방 2개짜리를 네. 빌려서 교무님이 정말 그 눈물이 날 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낮에는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어디 뭐 공장을 다니시고 그 일요일이면은 어떤 때는 이제 저하고 둘이 이 거기서 법회를 봐요. 예. 그래서 교무님 한 분, 교도 한 분 해서 둘이 법회를 보고 교무님이 해주신 밥도 얻어 먹고 이제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인연이 되면서 오사카를 찾아오시는 여러 어른들이 그 오다 가다 많이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이제 그 어른들을 모시고 저희 그 자취집에서 모시고 자고 또 그 어른들을 모시고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드리고 좋은 그때 그 법문도 듣고 그러면서 그 아직 그 뿅아리 같은 그런 교도였는데 그 어른들이 들어오셔서 그 하셨던 말씀들이 교단의 문제점이랄지 교단의 뭐 장단점이랄지 교단의 흐름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게 돼 있었어요. 그런 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초창기 정말 유일한 교도라고도 볼 수 있는 오사카 교당 그 청년 교도를 믿고 그렇게 어른들이 왕래하면서 그때 어떤 일본 교화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특히 또 교단에서 또 여러 가지 중책을 맡아서 역할을 했던 본산 라도국 교무님과는 아주 지중한 인연을 또 맺게 되시죠. 그래서 그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닐 때 본산 라도국 교무님은 총부에서 훈련부장을 맡고 계셨는데 우리 교단의 뭐 훈련 시스템이나 또 훈련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시찰을 하시고죠. 그 일본을 오셔서 한 2달 계셨어요. 그래서
일본의 여러 군데 그 훈련 시설들을 시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체크도 하고 또 그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모시고 있다가 유학을 마치고 그 어른을 모시고 같이 둘이 나이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같이 인도 여행을 한 달 정도 했어요. 인도를요. 그러다 예. 보니까 한 석 달 정도를 그 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불교의 어떤 그 진면목을 그분을 통해서 네. 또 많이 알았다 할까요? 예.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교단의 많은 스승님들과 인연을 맺고 특히 그 일본 초창 교화의 그 어려운 갓난했던 시절, 그 시절을 정말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추억이라고 할까요? 그때 좀 잊지 못할 어떤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같으면 대단히 그 황송할 일들인데 저 옛날에 그 상산 종사님께서 네. 미국 교령으로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서 그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잠시 일본을 들리시면 이제 교무님 방은 그 방 2개짜리 여자 교무님이시니까 학생인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네. 물론 식사는 이제 그 교당에 가셨지만 근데 그런 그 상산종사님을 모시고도 자보고 예. 또 좌산 상사님께서 문화부장을 막 예. 하시고 난 뒤에 네. 위에 오르시기 전에 그 어른도 그 오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며칠 그 아침 저녁 그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김치국도 끓여드리면서 같이 그 어른 모시고 예. 그 여러 군데 그 종교 시설들을 방문도 하고 예. 또 그 외에 큰 어른들이 그 윤사님이랄지 예산종사님이랄지 이런 네. 어른들이 전부 예. 다 오셔서 저희 자취집에서 네. 밥도 같이 먹고 예. 주무시고 예. 그 하시면서 이제 교단 이야기도 하신 걸 듣고요. 그 저 일본서 공부를 하는 자취생의 학생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오사카 교단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예. 큰 어른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갖고 그랬죠. 네, 네, 그렇군요.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교화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고 여러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때 만난 그 많은 어른들이 그 이후에 호사님의 어떤 그 삶의 여정에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러시죠. 특히 저 좌산 상사님께서 그 뒤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왔더니 예. 그 당시는 이제 종법사 위에 오르셨다 하시면서 아주 그 다정스럽게 네. 그 늘 당신이 수행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해주시더라고요. 예. 어떤 때는 같이 산보도 하면서 그 당신이 채를 잡았던 그 공부담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셔서 네. 그런 것들이 큰 그 보탬이 돼서 네. 그 제가 인생을 살아갔는데 아주 그 자양분 같은 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일본에서의 과정을 다 마치고 유학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교도로서의 역할들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 원불교에 대해서의 그 마음들은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그 저 신앙이나 신심이 뿌리 내리지 않는 이런 부평초 같은 이런 상태였었는데 마침 그 광주 교구장으로 와 계셨던 연타원 박성섭 종사님. 종사님께서 예. 그런의 그 저 사람을 길러내는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네. 그 일요일 날 뭐셔? 이렇게 여쭈셨다가 그 네.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교당 한번 나가봐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어른 말씀을 들어서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교당을 갔다가 오면은 갔다 왔다 칭찬을 하시고 네. 못 나갔다 왔다면 다음 주는 꼭 한번 나가라고도 이렇게 그 늘 챙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른의 챙긴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그 반강제로 그 교당을 그 다니면서 이제 그 신앙의 채를 잡아갔는데 네. 그 처음에는 네. 광주교당을 다니셨던 거네요. 광주교당 아니고 장성교당을 그냥 다녔죠. 광주니까. 예. 근데 그래도 그 장성도 광주 교구니까 속하니까. 그 어른께서 예. 계속 그 챙기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교구 내에 있는 모든 교도님들을 좀 다
참 면밀히 챙기셨네요. 근데 당시에. 그러니 네. 이렇게 국이 크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가마를 주고 네. 그렇게 저 신앙의 어떤 뿌리가 내릴 수 있게끔 네. 늘 이렇게 그 채찍질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적으로는 큰 그 은사들이 역시 그 교단의 여러 어른들이지만 또 신앙의 뿌리가 내리게 했던 것은 역시 그 연타원 네. 박성석 네. 그 종사님의 힘이 아주 어머니처럼 그 부드럽지만 강하게 네, 네. 저에게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리게끔 해주었던 큰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어른의 어떤 그런 챙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가고 가다가 또 스스로 뭔가 모르게 좀 깨침이 있고 다니면서 좀 마음에 좀 와닿는 그런 법문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우리 원불교 교단 전체를 남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그 해방 이후에 1945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뭐 종교단체, 뭐 학술단체, 학회단체, 정당 등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번도 그 사회적인 무리가 없이 그 사회에 잘 뿌리를 내리고 모범된 이런 그 집단들이 원불교다. 네. 그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가장 우리 교법 전체가 다 그 보편타당한 정말로 사실적 이런 그 진리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전 전체가 다 정말로 주옥 같은 네. 그런 것들인데 특히 저는 이제 그 저 교의품 5장 그 견성, 그 양성, 솔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대학 수능 시험에 사탐에 네. 사탐 문제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랬다는 것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아주 그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갔다는 그런 대단히 네. 고무적인 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물론 그 부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그 어른들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런 얘기가 또 훨씬 더 가슴에 와 닿고 네. 또 그 정말로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가르침이라고 네. 생각이 되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후사님은 참 특별한 장점, 강점이라고 할까요? 강점이 있으세요. 주변의 인연들을 그냥 만나기만 하면 어찌됐든 원불교로 입교를 시키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법이 있으시다고 할까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많은 분들을 또 교화로 이끄시는지, 특히 교화 대상을 받기도 하시고 예. 주변에 정말 예술가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 인사들을 입교시켜서 원불교에 인연을 맺도록 했습니다. 예,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규산 권도원 교무님께서 그 저한테 그렇게 그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봐 가지고 네. 그 가르쳐 드렸더니 그 다음 주에 입교증을 갖다가 주더라고요. 무작위로 줬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화를 하는데 하나는 무작위로 인연 되는 대로 다 뿌리자. 그 원불교에 입교를 시키자. 그렇게 하고 대신 이제 표적 교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 하나를 이렇게 저 찍으면 그 사람한테 열과 성의를 진솔함을 보여줘야겠더라고요. 아.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물질적으로도 밥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차도 끓여주고 차도 주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보시를 하면서 아무리 이렇게 그 저 딱딱한 사람도 밥을 한 5끼만 얻어 먹으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니 아까 밥을 직접 해주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해주기도 하고 뭐 사주기도 호사님이 하고요. 직접 밥을 해주기도 하는 그 거예요? 저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죠. 아. 그 밥도 해주고 네. 차도 끓여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저 선물도 주고 해서 네. 그 꾸준히 공략을 하면은 기독교인들도 입교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독실한 장로들이나 그 저 집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그 저 이야기를 하면서 원불교 네. 입교를 시켰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정말 그런 분들이 이 밥만 계속 해주고 뭐 이런 데서 될 건 아닐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떤 호사님의 그런 삶의 태도나 또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것을 대화하면서 공감하고 나도 뭔가 그런 가치관을 갖는 저분을 좀 닮아야겠다. 그런 측면에서도 원불교를 다가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종교를 하신 모든 분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는데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진솔을 하고 또 그 되도록이면은 그 삶들을 우리 교법이나 진리에 맞게 그 살려고 노력을 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이 그 삶 속에서 이렇게 그 보여질 때 저 사람이 아무리 그 밥을 사주고 밥을 해주고 그 저 권선을 해도 제가 제 삶이 조금 그 여법하지 못한 사람이 원불교 입교를 하자 해라 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반면 거울이 되면서 예.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고 또 채찍질하는 네. 이런 그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저 조금 그 자랑 삼아서 얘기한다면 그 표적을 삼아서 권선을 하면은 예. 실패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화도 자기가 실천을 하면서 네. 그 노력을 그 음으로 양으로 한다면 예. 모두가 다 그 감화를 받고 감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저는 참 그 입교하는 과정에서 있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굉장히 냉담하고 때로는 좀 뭐랄까 말을 해놓고도 좀 무색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굉장히 인내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잘 거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또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종교도 너무 편식하면 못 쓰겠더라. 그래 그 당신이 믿는 종교는 밥으로 알고 그게 이제 찰밥도 또 죽도 빵도 한 번씩 먹어야 맛이 있다. 그 인생이 더 풍부하다. 예, 원불교는 해서. 원불교는 그 당신한테 그 특식과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이 밥도 한번 먹어봐라. 이것도 공부를 해봐라. 네.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일본 사람들한테 그 신흥 종교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 일본인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 또 그 나가서는 제가 그 졸업했던 교토예술대학 지금은 명예교수가 되신 교수들인데 예.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그 제가 살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입교를 권선을 하면 네. 대부분 다 80% 90% 다 입교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몇 년 전에 그 좌산 상사님께서 그 오사카 교당을 가셔서 특별 법문을 하셨는데 네. 저희 친구들이 한 35명 정도 왔었습니다. 네. 법문을 다 듣게 하고 난 뒤에 자 지금부터 이렇게 법문을 좋은 걸 들었으니 단체로 다 입교를 하자. 단체로. 그래서 한 30몇 명도 같이 일본 사람들을 입교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웬만한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다른 종교에 이렇게 안 빠지거든요. 그렇죠.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도 참 미스터리한 일들이에요. 네. 저쪽에 저 고마운 사람들이 하나는 그 모모야마 학원대학 교수랄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졸업했던 교토예술대학 지금 명예교수이신 네. 이런 분들도 전부 원불교 입교를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은 우리 원무 같은 이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오니시 히데나오라고 대서원성 선생인데 이분도 원래 그 인명관 대학에서 일본 근대사를 전공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일본에서
사회교사 또 교감까지 하셨는데 네. 이 어른도 그 원불교에 들어라 입교를. 예. 했더니 그 조금 빠르게 명퇴를 하시고 한국에 와서 네. 그 랭귀지 스쿨 어학 학당 한 2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네. 원불교 학으로 그 박사를 해서 학위를 네. 받았습니다. 네. 아마 우리가 오랫동안 일본 교화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의무로양으로 그 노력을 하셨지만 아마도 그 일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돈을 내서 자기의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원불교학을 공부했던 분이 네. 그분이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예. 그 이분이 이제 물론 그 저 원불교를 들어오게 해서 한국에 유학을 시켰더니 그 나름대로 그분의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한 번씩 이제 일본으로 가가지고 예.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 친구들은 일본인도 있고 교포도 있고 그랬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한국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 그 오니시나 원불교 이야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입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네. 저 친구들이 왜 그럴까 했어요. 근데 이 어른도 여기 그 한국으로 유학을 오셔가지고 원불교학을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장성에서 이제 살면서 원광대학을 통학을 했었습니다. 네. 한 번씩 집에를 갔다가 와가지고 집에를 갔더니 이 큰 딸은 그대로 말이라도 하는데 둘째 딸은 자기한테 말도 안 는다. 네. 자기 얼굴도 안 본다. 가족들이.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자기 혼자 가족 다 버리고 가서 좀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있다. 해외까지 가서 하고 있다. 네. 하면서 딸이 아버지를 그 정말 그 얼굴도 안 보려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제 부인은 나중에 저한테도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 정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 인생의 그 장년기가 접어서 노년기로 접어들으니까 그 어떤 종교를 해도 좋다. 근데 집에서 돈만 가져가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저 원불교는 돈을 강요하는 데가 아니다. 자기 마음 공부하는 것이다. 자기도 무척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집 가족들이나 일본 친구들이 반전이 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또한 인연이더라고요. 예. 한 번은 좌선 상사님께서 당신 법문집을 이걸 일본말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오니 선생을 이제 오게 해서 가서 법문집을 갖다가 한 6개월 걸쳐서 그 번역을 했어요. 네. 번역을 다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상사님께 가서 드렸더니 이렇게 그 수고했으니까 조금 그 하사금을 좀 내려주신다고 돈을 좀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안 받는다고 다들 그랬죠 처음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받아서 그 전부 다 한 푼도 빼지 말고 이걸 부인한테 갖다 주자. 했더니 이제 그걸 그 N으로 바꿔서 부인한테 줬더니 부인이 네. 그걸 보고 이게 웬 돈이냐. 이걸 내가 번역했던 것을 상사원에서 받았다. 네. 그러니까 부인이 그 책을 갖다가 놓고 자기가 이제 정독을 한번 해준다 하면서 그 정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예. 정독을. 네. 근데 정독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 원불교 교법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거든요. 정독은 이제 당신 번역비로 받은 돈을 나한테 줬으니까 부인이 내가 정독을 잘 해주겠다 하면서 읽었는데 네. 다 읽고 난 뒤에 원불교가 이런 것이냐. 그러면은 나도 같이 공부를 하겠다. 네. 하면서 부인이 이렇게 그 원불교로 마음으로 돌아서니까 네. 나머지 딸들도 너희 아버지가 김범수를 따라가서 한국에서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게 아니라 원불교가 정말 실천적인 불교고 네. 또 이런 그 정말로 정법대로 가르치는 네. 종교다 하면서 네. 딸들한테 설득을 시키니까 딸들이 전부 어머니 편을 들어서 네. 아버지를 이해를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 그 오니 선생 주변 친구들한테 쫙 이렇게 돌고 난 뒤에 네. 나중에 예. 이게 원불교가 이렇게 그런 종교인데 처음에는 오니 씨가 김범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이상한 종교에 한국에 들어가서 종교를 네. 하니까 우리들이 오면은 아는 체를 하지 말자. 종교 이야기하면 그렇게 자기들끼리 말이 싹 돌았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오니 선생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들이 네. 원불교 그 정법을 그대로 그 알게 됐고, 예. 그다음에 그 자산상사님 법문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 이야기를 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오니 선생이 그 저 박사 논문을 쓰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국내외에 입교시킨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나요? 참 많은 분들이 세지는 못 했어요. 하는데 3년 전에는 그 저 총부에서 어떻게 그 저 명예롭게도 그 교화 대상 대상을 받으셨어요. 주시고요. 예. 또 2년 전에는 광주 전남교구에서 교화상을 받고요. 예. 그랬는데 올해도 그 보니까 금년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집에 온 손님들 하나같이 이렇게 그 떨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벌써 하다 보니까 한 30몇 명 올해도 해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끊임없이 좋은 법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널리 홍포를 네. 시킬 생각이고 또 그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지만이 그 저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이 네. 그 적게는 우리 한국 사회에 더 나아가선 전 세계가 네. 정말로 그 평화로운 이런 그 낙원 세계 건설을 하는데 네. 요만큼이라도 이익을 하기 위해서 네.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 입교했던 사람들 숫자는 잘 못 세겠습니다. 아마 수백 명이 이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본뿐 아니라 인도, 네팔을 여행하면서 입교를 시키기도 하고 급기야는 출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명의 출가자 교무님들이 네팔 현지인들이 네팔에 가서 또 교화를 하고 있고요. 또 영산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 특별한 형제들과는 어떻게 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교무님들의 외삼촌이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저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네. 광주 보건전문대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일본 네팔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제가 그 네팔에서 영성이 좋은 아이들을 조금 데려다가 원불교 교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그 친구가 김 선생님 우리 조카들 데려다 하자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야 너희들은 전부 다 힌두교들인데 그 되도록이면 그 불교 교도들 불교인들 네팔은 그 종족에 따라서 불교 종족 힌두교 종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구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도 힌두교인데 지금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힌두교 안 믿잖아요. 네. 우리 조카들 힌두교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봤던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조카들이.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커져서 호사님이 직접 이제 거기서 봤던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네.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교무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추천 교무님들이 좀 생겨져서 네. 3명이 지금 교무가 돼가지고 네팔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마지막 아이 하나는 그 지금 영산 선학대학 4학년 네. 다니고 있는데 그 비교적 영특하게 또 적응도 잘하고 아주 우리 교법 공부도 잘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어요. 예. 단 하나 조금 그 아쉬웠던 점들은 그것도 교화도 그 인연 따라서 시절 인연이 따라야겠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했던 사람들은 그 넷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어느 한 지역이 교화로 그 발전되어 가려면은 적어도 한 단 정도씩은 교무가 나와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서 자정 능력도 생기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서로 그 조장도 되고 권선도 되면서 그 교화가 조금 크게 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네. 그래서 조금 그 부족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저 아닌 또 다른 어떤 인연되는 분들이 그 해서
네팔뿐만 아니라 인도 등등의 모든 그런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네. 대종사님의 법이 그 넓게 이렇게 홍보비 되지고 네. 교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네. 네팔이나 인도나 부처님의 성지가 있는 곳이고 참 특별한 그 불교, 힌두교가 아주 성행하는 곳인데 그곳에 그 국민이 원불교에 귀의를 해서 특히 출가까지 해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어학을 배우고 우리 법을 가지고 다시 스스로 그 자기 나라에 가서 또 교법을 펼친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출가 교무도 아니고 제가 교도님께서 그 학생들이 뒷바라지도 하면서 또 그 어렵게 한국에서 생활할 때 그 어려움들을 아마 다 호사님이 받아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과정들은 정말 때로는 마음 아프고 또 다시 일어서도록 이끌어주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중간 실망도 하고 마음 아픈 일들은 많이 있었죠. 그러나 또 그것 또한 그 큰 경지에서 본다면, 큰 국에서 본다면 네. 이것 또한 그 찻잔 속의 태풍이고 크게 또 이런 친구들을 조금 잘 만들어 놔야지만이 장기적으로 네. 좋지 않나 생각이 되졌어요. 네. 근데 물론 그 마음 아프고 조금 저한테 거짓말도 하고 또 실망도 시키게 했던 점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 아주 형이하학적인 얘기인데 그 한 번씩 이 아이들이 이 교학대회를 다니고 있을 때면 돈도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면은 이게 그냥 금방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태권도복 사달라, 어디 도장비 준다, 또 운동화 사달라, 자전거 사달라. 학생들이니까 말하자면 자전거, 부모, 아빠한테 자전거 조르듯이. 사달라. 그 컴퓨터를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등등등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넣고 학교로 가면 금방 다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도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간중간 하다가 조금씩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배신감을 느낄 때 그때는 굉장히 나무래기도 하고 눈물이 날 만큼 혼도 네, 내고요. 네. 혼도 내고 또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크게는 그 암울해져서 네. 그 교무로 이렇게 그 자기들이 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네. 그 이제 즐거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공부를 시킬 때 늘 그랬어요. 네. 내가 바란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그 성공을 해서 인류의 큰 스승이 되기를 바라지 네. 다른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나이가 먹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도 당신들한테 너희들한테 그 네팔도 가면 밥을 한 끼를 안 얻어 먹겠다.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네. 작년 재작년도 다녀왔는데 가서 그 내가 다 밥도 사주고 또 용금도 좀 주고 오지. 지금도 네. 가서 그 너희들이 그 나한테 은혜를 갚아라 그런 얘기 않거든요. 네. 대신 그때도 가서 정말로 끝까지 너희들한테 바란 게 하나도 없다. 큰 그루지, 네. 큰 그 인류의 스승이 되는 것이 네. 내 소원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납득을 하고 네. 아마 그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마다 경책이 되지고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집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모의 심경. 근데 부모는 또 자녀에게 바란단 말이에요. 바람이 있는데 정말 부모의 경지를 넘어선 스승의 그런 심경으로 바람 없이 그 학생들이 이제 교무로서 출가자로서 큰 역할, 성자가 될 수 있도록 큰 희망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세계 교화에 사실 국내에서 한두 사람 입교시켜서 출가를 시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해외에 그런 사람들을 입교시키고 출가까지 시켜서 교육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에는 우리 호사님의 큰 불공과 공력이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 교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예. 그 지금은 이제 저번에도 그 친구들한테 좀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의 발굴을 당신들이 해라.
하고 나면은 우리들이 가서 이제 한번 그 면접도 보고 같이 생활도 해보고 하면서 그 심성들이 이렇게 그 마음속에 부처님의 씨를 대종사님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종자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나면은 그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겠다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 친구들이 또 그 여러 방면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좀 그 선별을 해서 이제 그 교무가 됐으니까 그 저 온불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교무가 될 사람들을 아마 골라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저희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관심 갖고 도와주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저 대종사님 법을 그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집니다. 네,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네팔에 우리 원불교 또 교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호사님은 이렇게 주변 인연들뿐 아니라 사실은 직계 가족, 특히 형제들, 조카까지 다 원불교 일원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누이 동생분도 원불교 신창교당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무형문화재로서 또 역할을 하고 계시고 조카도 또 출가를 시켰고요. 우리 가족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 감사하게도 그 남동생은 좀 순천에 사는데 순천교당을 열심히 나가더라고요. 식구들끼리 다. 그렇게 하고 저 큰 여동생도 광주 신창교당을 이렇게 잘 다니고 또 막내 동생은 장성교당을 그대로 잘 다니고 있고. 근데 이제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 막내 동생의 이 아기가 아들이 하나인데 딸도 없이 그 아이가 비교적 외동아들 비교적 고등학교를 장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비교적 공부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그 저 문학적인 재주가 있어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서전을 한 권 썼어요. 고등학생이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어른들이 읽어도 이렇게 그 손색이 없을 만큼 그 문장 짜임새가 아주 좋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한번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이제 자서전을 다 썼냐 했더니 지금 한 석 달 정도 썼는데 쓰고 보니까 마지막 그 저 문장들이나 마지막들이 그때 쓰면서 보니까 처음에 썼던 것들이 너무 그 문맥도 안 맞고 이야기가 중언부언하고 조금 이렇게 안 좋아서 좀 다시 수정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더 후에 보니까 문맥도 아주 그 일관성 있게 잘 그 다듬어지고 그랬어요. 또 어떤 그 사고나 사물을 보는 눈들이 얘기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정말 그 저 문학적인 이런 그 인문학적인 소질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근데 네가 이런 것들을 저 살려서 그 어디 인문과나 문과나 이런 데를 나와가지고 어디 학교나 또 어디 뭐 은행이나 기업들에 취직을 하면 거기는 정년이 한 60이나 58살까지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저 잉여된 삶을 산다. 그러니 원불교는 교무님들이 지금 72살까지가 정년이다. 네가 잘만 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이런 소질들도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을 그 대종사님의 법을 갖다가 문학으로 조금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감이 가지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그 저 감동을 받고 또 그 정년도 없다 그러면 그러니 원불교 교무를 한번 해보면 어쩌냐 했더니 그 아들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도 그 말 한마디에 거의 망설임이 없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렇게 정해야겠다. 부모님이 참 부모들이 또 이제 쉽지 않은데. 부모들도 그 여동생도 저 오빠가 정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해야지 뭐. 근데 매제도 형님이 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해야죠. 해가지고 그 저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서 교학 때 지금 저 1학년 그렇군요. 다니고 있는데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네요. 이 아이도 나중에 보니까 그 저 문과를 나왔는데
영어하고 사탐은 만점을 맞았더라고요. 수능에서. 예. 그다음에 국사가 조금 틀려서 그래도 1등급이고 예. 국어가 몇 문제 틀리고 수학이 좀 몇 문제 틀리고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수능 점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 들어오긴 했지만 음. 그 저 출가를 해서 이제 서원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여기가 들어가서 한 3일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가만히 그래요. 삼촌, 저 이래도 저래도 내가 내 마음을 조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마음을 들어와서 다시 또 집으로 그냥 갈까 하면서 그 고민도 했더니 몸이 무척 아프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그 3일째 되는 날 서원관에 들어가서 아침, 점심, 저녁에 108배를 3번 했다고 그래요. 네. 하면서 내가 기왕에 들어온 이걸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게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그 기도를 지가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짓말처럼 저녁 때가 되니까 그 마음들이 산란했던 것이 싹 가라앉고 거기에 정착이 됐다고 하면서 네. 이제 며칠 후에 제가 갔더니 그 대종사님 성탑 주변을 손잡고 돌으면서 네. 이야기를 했더니 삼촌 저 실은 처음에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3일째 되는 날 네. 내가 이러면 나만 손해겠다 하면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삼촌 마음의 조복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 조복을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는데 하루 걸렸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또한 우리 가까운 그 조카 아이지만 참 대견하고 네. 이 아이가 어떤 그 법종자가 만들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질 만큼 네. 그 대견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게 되니까 그 저 아버지나 저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내놓으니까 신심이 더 장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저 이모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대단히 그 아이 하나 또 이렇게 그 출가를 서원을 해서 네. 공부를 하고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아이들 친구들도 그 아이들 친구도 네. 저거 조금 닮은 게 있나 어쩌나 그 많은 친구들이 원불교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 조금 더 있으면 아마 그 주변 친구들이 몇 명이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요. 이 특별한 조카 본명을 좀 밝혀주세요. 그 김원중입니다. 김원중 예, 교우 지금 1학년 원광대학교 예, 1학년. 원불교학과 1학년에 예, 재학하고 있고요. 정말 멋진 우리 출가 교육자로 거듭나기를 또 우리 그래서- 교단의 큰 인재가 되기를. 그래서 예. 네가 공부를 좀 더 해서 그 영어 공부도 좀 부지런히 해서 그 대종사님 법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영어로 네가 설교도 하고 많은 외국 사람들도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끔 네가 더 깊이 한번 해봐라. 네. 했더니 지금 아직 어린데도 그 서원관에서 그 교무님하고 같이 지금 우리 이 교전을 영어로 강독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아직 그 어린 세대들이라 그 한 번씩 가서 이야기하면 삼촌 저는 그냥 한글로 읽는 것보다도 영어로 이렇게 읽는 게 좀 더 네. 이해가 빨라요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근데 교전을. 이제 교전을. 네. 근데 이제 우리들 세대만 돼도 그 단어들이나들이 전부 다 한자어들인데 그렇죠. 그 아이들은 한자어보다도 영어로 네. 번역된 지금은 그 백낙청 박사님이 그 번역하셨던 요걸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기대를 하면서 저 세계 교화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큰 동량제가 되게끔 이렇게 그 지금도 예. 늘 기원하고 축원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인재로 자라기를 저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호사님의 교화 이야기는 뭐 무궁무진해서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금까지 온 세상에 이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신성으로 노력해온 장성교당 호산 김은규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호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